안녕하세요. 트위모션 2019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도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요소 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단 독스의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도시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도시 요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총 4가지의 도시 요소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기능, 백그라운드와 자동화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좀 안 보이니까요. 좀 이런 식으로 조감도 형식으로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도시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컨셉에 맞는 백그라운드를 제공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시면 소도시의 백그라운드로 변경하게 되고요. 교외 지역, 수면, 여러 가지의 컨셉 가진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 요소가 많은 요 많이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두 번째 있는 회전이라는 탭에 가셔서 스크롤바를 위로 왔다 갔다 해주시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360도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백그라운드 뷰를 형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미지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거나 전역으로 바꾸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기능인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눈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시간을 밤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밤으로 돌리고 나서 한 2, 3초 정도 있으면요.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효과까지 스마트하게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야경하실 때 백그라운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낮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독스에서 메뉴를 뒤로 가기 위해서 도시 요소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경로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캐릭터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경로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나서요. 하단 독스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넣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단 독스 지금 마우스 있는 곳을 보시게 되면 펜총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펜총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놓게 되면요. 마우스를 따라서 노란 색깔 원형의 구를 가진 점이 하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경로를 따라서 사람을 걷게 해줄 거니까 시작점에 가셔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점에 가셔서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 가셔서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클릭했던 경로를 따라서 사람이 걸어가는 무빙의 경로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몇 가지의 설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타입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걸어가는 사람의 타입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요. 흑인만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 한국인만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빼고 한국인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섞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걸어가는 사람들의 컨셉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피스나 여행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각각 클릭했던 컨셉에 맞게끔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비 이쪽 부분을 마우스로 쭉 올려주시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현재 내가 따라다니는 경로가 넓어지게 되고 그 넓이에 따라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에 있는 밀집도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밀집도를 쭉 올려주시게 되면요. 한 1, 2초 정도 기다리게 되면 내가 지금 정해놨던 경로를 따라서 사람이 많이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반전은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정했던 경로를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게끔 사람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걷기, 여기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걷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제자리에 쓰게 됩니다. 당연히 좀 서 있는 것과 지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도 좀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사실. 네. 한 요 정도 사람이 걸어가는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학습으로 이번에는 자동차 경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독스 탭에서 도시 요소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경로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동차 경로 선택해 주시고 사람 경로와 마찬가지로 펜총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펜총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람 넣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따라서 노란색 점이 하나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차량 경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따라서 경로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종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현재 제가 왜 중앙에 넣냐면요. 몇 가지의 설정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에 차선 개수가 1,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스크롤바를 쭉 당겨서 2, 3, 4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하나를 그렸지만 여러 개의 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차량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숫자 1로 돌리겠고요. 지금 현재 두 번째에는 2차선 꺼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요. 내가 따라 그렸던 경로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가는 2차선의 차량을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 있는 간격은 말 그대로 각 차량의 차선마다 간격을 넓혀주거나 좁혀주거나 하는 등의 기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밀집도는요. 말 그대로 차량에 가는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줄 수도 혹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정상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밀집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있는 속도는 말 그대로 차량의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기 때문에 좀 느리게 가게 하는 걸 표현해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 끝쪽에 있는 꺼짐이라고 되는 반전 위치를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요. 반대로 갑니다. 즉 내가 왼쪽 차선인지 오른쪽 차선인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왼쪽에 운전자석이 있기 때문에 반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경로에 가기 위해서 하단 독스에서 도시요소 오른쪽에 있는 경로를 바로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경로가 사실 있는데 이 자전거 경로도 사람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커스텀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경로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 트위모션에 있는 오브젝트 말고 원하는 오브젝트에 대하여 무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경로에서는요. 자동차 경로에서는 예를 들어 버스를 넣지는 못해요. 근데 이 커스텀 경로를 이용하면 버스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경로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펜총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가 버스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지금 현재 네모난 하얀색 박스가 무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버스를 등록해 주면 되는데 버스를 등록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셔서 제일 상단 메뉴로 가주시고요. 카테고리 중에 차량을 선택해서 차량 폴더 안에 있는 버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버스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요. 하단 독스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냐면 기존의 하얀 박스가 버스로 체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진 트윈모션에 탑재되어 있는 경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 경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에 무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정렬과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 독스의 왼쪽 두 번째에 있는 도시모 요소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카메라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단 독스, 현재 마우스 있는 위치에 가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하고요. 내가 정면으로 보고 싶은 면을 화면에서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보는 시점이 내가 클릭했던 면을 중심으로 정면으로 딱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셔서 마우스 선택하면 그쪽 정면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면, 인면 뷰 같은 거 찍을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좀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하고 나서 면을 찍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멀리서 면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내가 건물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까이 가셔서 원하시는 면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독스에서 왼쪽 상단에 도시 요소라는 글씨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측정이란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측정이란 아이콘의 수업을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좀 캐노피 있는 쪽에 가겠고요. 지금 현재 마우스 있는 위치에 보시게 되면 자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자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화면을 갖다 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 즉 내가 바닥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 원하는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클릭하면 기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위치라든지 척도의 조정 혹은 내가 지금 표시되는 이 측정 도구의 컬러 등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실내에 필요한 간격 등을 보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라서 사실 CG 할 때는 잘 쓰진 않습니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선택한 상태에서 영어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